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뿅!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2020년 1월 22일 날 개봉을 한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만큼 뭐 스포라고 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스포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정치관이나 역사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는 그 편향된 정치색에 대해서는 절대 논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정한 만큼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 리뷰입니다. 뾰로롱.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제 평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그 제가 쓴 영화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는 영화 평점을 주는 게 굉장히 좀 박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구성이나 그런 치밀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제는 뭐 구성이나 치밀함 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그 심리의 흐름, 그리고 그 변화되어가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장면들이 배치되는 그런 순서들, 그런 것들이 꽤나 몰입도 있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높은 점수를 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 그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지금의 이제는 국가정보원이죠. 중앙정보부의 부장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면서 이제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까지 함께 좀 암살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영화는 일단 12.6 사건이 있기 40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그 김영옥 부장, 그 극 중에서는 그 박용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죠. 그 곽도원 씨가 이제는 연기를 하셨고요. 그 김영옥 부장이 미국에서 이제 망명한 후에 박정희 정부의 그 비리나 인권 문제를 이제 세계에 폭로를 하는 활동부터가 이제 영화의 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그 전부터인데 12.6 사건이 발생하기 한 40일 전쯤 되는 9월 정도까지 이제는 그 김영옥 부장이 이렇게 회고록을 작성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김영옥 부장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종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의견만 분분한 상태예요. 그 누가 어떻게 왜 죽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온갖 썰만 가득하다는데, 영화에서는 이제는 그 양계장 믹서기에 이제는 시신을 갈아서 이제는 딱 흔적을 없애버린 걸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뭐 이거는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김영옥을 자기가 직접 사살을 했다 하면서 이제는 증언한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제 그거를 채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을 두고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좀 그 당시 격동의 시기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리를 폭로하려던 인물이 죽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당파 싸움이 잦아지고, 그리고 민심도 안 좋아져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고, 김재규 부장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분명히 엿보이고 자신의 본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비리가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그 내부적으로 그 의심이 누적되어 가고,
그리고 경호실장과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보부장의 위치가 점점 축소가 되는 게 영화 속에서 그려져요. 국내 시위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미국의 CIA에서도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김재규 부장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믿었던 박정희 정부의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결국에 김재규 부장이 선빵을 치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는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 벌인 참극이다 라고 보도를 했지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당사자하고 일부 지식인들은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유신철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죠. 결론적으로 영화를 보시고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판단하시는 거는 관객분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 자체는 어떨까요? 저는 이병헌 씨하고 이성민 씨의 연기력에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작중 이름으로 김규평하고 프레지던트 박, 즉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기했는데, 제가 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정도로 지식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그 감정선하고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연기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두 인물이 치고받고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두 캐릭터가 가진 기운이 딱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진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영화 씬에서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이런 갈등 요소라든가 대립 요소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출의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조금 감히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저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서 그 영화 1987이 많이 떠올랐어요. 시대상이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플롯 구성상에 교집합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영화 1987에서는 1987년 그 6월 10일 민주항쟁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좀 전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지를 넘겨가듯이 몇 월 며칠 이런 일, 몇 월 며칠 이런 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남산의 부장들 역시 이런 플롯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그 12.6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그 비리 폭로부터 시간을 빠르게 돌려가면서 일지 넘기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플롯의 영화는 극중 긴 시간을,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40일 정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쭉 계속 쪼개면서 보여주다 보니까 몰입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 잠깐 집중이 흐트러지면 그 뒤로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조금 있어요. 근데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병헌 씨가 연기한 캐릭터에 아예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많이 완충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987 영화 같은 경우에도 평점은 높게 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남산의 부장들이 조금 더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같은 구성이지만 영화 198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쪼개서 나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의 포커스가 자꾸 맞춰져요. 물론 그 중간에는 김태리 씨가 연기한 그게 이제는 가장 메인으로 잡혀있기도 하지만,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처럼 딱 한 인물의 감정선과 그 기묘한 정치적 기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한 게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산의 부장들이 조금 더 몰입도 있는 구성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관점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도 한번 추천할 만한 영화인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늦기 전에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뾰로롱.